자,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공부를 해 볼 거고요.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무엇이고 가속도가 무엇이고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위치 함수라는 게 주어져야 되나? 위치 함수가 주어지면 그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 함수가 된다라고 그냥 정의 내리고 문제 풀이법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결론이야. 위치 함수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위치 함수. 그런데 우리 참고적으로 속도와 가속도 위치를 배울 때는 지금 수투 과정에서는 그냥 이 직선 운동이나 상하 운동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좌표상에 있는 거는 공부하진 않아요. 좌표상에 있는 속도 가속도는 고3돼서 미적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X축 위에 있는 또는 그냥 Y축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만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위치 함수를 시각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fx가 ft가 되고요. 이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가속도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문제를 풀기 전에 두 번 미분을 그냥 다 해버리는 거야. 한 번 미분하면 VT, 우리가 이제 속도는 VT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a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 함수. 그러면은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t가 0부터 1까지의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평균 속도는 당연히 얘들아 뭐야? 그냥 기울기 구하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뭐 t가 0일 때는 0이니까 0,0이 될 것이고요. t가 1일 때는 1,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 그냥 뭐 기울기 구하라 그 말이 되는 거고. 자, t가 1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우리는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를 구했으니까 t에다가 1 집어넣어서 속도 1 집어넣으면은 뭐 마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가속도는 1 집어넣으면은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냥 그렇게 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3번 내용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이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우리는 좌우나 상하 운동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속도가 0이 되는 곳에서만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야 돼. 속도를 당연히 뭐 해야 돼? 줄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편의상 운동 방향을 바꾸는 타이밍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0이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속도가 0이 되는 타이밍이 얘들아, 자 봐봐, x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함수야. 도함수 vt가.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극대나 극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vt가 0이 되는 이 순간이 사실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 이게 이제 좌우 운동을 할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방향을 바꾸는 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상하 운동을 할 때, 즉 여기에서 선생님이 공을 높이 던져 올렸어요. 이렇게. 알겠어? 그럼 이렇게 당연히 올라가다가 우주로 날아가진 않겠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땅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좌우 운동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표현, 즉 VT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위에 상하 운동에서는 어디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면 되겠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라고 보면 되겠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 그리고 최고 높이가 도달한다는 얘기는 VT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T 그 시간에 뭐가 된다는 거야?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얘 뭐 3T로 묶으면
3t로 묶으면 t마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0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0보다 클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t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가 얼마냐,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VT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위치를 물어보면 위치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고, 가속도를 물어보면은 가속도 함수에다가 1을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있는데,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이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뭐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한강에 놀러 갔습니다. 한강 놀러 가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한강 라면 먹어야 되겠죠? 또 뭐 해야 돼? 세종이 뭐 하고 싶어요? 수영? 아, 수영 한강에서. 그러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자, 역시 또라이예요. 자, 뭐 하고 싶어, 민준이? 돌아다니는. 그치, 돌아나 던져. 돌 던지면은 뭐가 생깁니까? 보물섬. 아, 역시 또라이예요. 돌 던지면은 동심원이 생겨, 동심원이. 원이 생겨, 원이. 돌. 돌이 딱 떨어진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제비치기? 이거 던지면 탁 되니까 팡. 그치, 동심원. 자, 그러면서 원이 어떻게 돼? 처음에 작다가 점점 커지겠지, 이렇게. 네. 그치? 네. 그럼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시간이 1초가 됐을 때, 그 순간 얘는 얼마큼 커지겠느냐,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 있고요,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 있고요,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이따가 선생님 문제 풀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말 하면 너희들도 공부를 안 하기는 하는데, 광주고는 변화율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참고하시고. 근데 어렵진 않아요. 좀 이따 문제 풀어줄게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뭘 공부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문제 풀이 몇 가지 유형 풀이법만 알면은 사실 도함수에 활용해서 가장 쉬운 쪽이 이쪽이야.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이렇게 속도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 t초 후의 높이 x. 이 높이라는 말이 무슨 함수예요? 위치 함수겠죠, 당연히. 무슨 함수라고요? 위치 함수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세 가지 함수가 있어야 돼. 위치 함수가 있고, 속도 함수가 있고, 가속도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x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를 일단 만드는 거니? vt 함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vt 함수는 이거 뭐 한 거라고? 미분한 거야. 미분하면은 쌤이 차수로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t 함수. at 함수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상황 이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가 25m야. 자, 25m 높이에서 쌤이 돌을 던졌어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이제 갑니다.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말하겠지, 여기. 그쵸? 쌤이 약간 이건 얘기했어.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돼 있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뭘 가지고 따지는 거야? 속도 함수를 가지고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t값을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t는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그때 걸린 시간은 2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때 높이라고 얘기했는 얘들아. 높이는 얘들아 속도를 가지고 알 수 있어? 가속도를 가지고 알 수 있어? 위치를 가지고 알 수 있어? 당연히 위치 가지고 알 수 있겠지. 그럼 위치 함수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t값에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듣겠어? 자, 2 집어넣으면 뭐 x 2 집어넣어 보시면 25에다가 25 더하기 40 빼기 4, 5, 20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계산해 준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2번. 이 문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지금 구하라는 게 속도에다 항상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세 가지 함수 먼저 구해놓은 다음에 뭐 할 때 이거 구하라. A일 때 B 구하라. 조건봉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A일 때. 그러면은 그 A일 때가 대부분 뭐냐면은 위치가 또는 속도냐 또는 가속도에서 T값을 구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럼 그 T값을 구해서 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함수에다가 그 T값을 집어넣어서 마무리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지면에 떨어질 때야. 얘가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위치 함수 가지고 따져야 돼. 속도 함수 가지고 따져야 돼. 가속도 가지고 따져야 돼. 위치.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위치가 뭐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 얘가 0이 됐을 때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5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아니 5로 약분한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얘는 t마 뭐가 되겠어? 5t 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t가 뭐가 됩니까? 5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t가 2가 되고요. 떨어졌을 때는 t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죠? 그때 그 순간에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t가 5일 때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어? 5 대입하면 되겠지.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0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32 내가 구하는 속도다. 당연히 뭐 이렇게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뭐 하겠어 얘들아? 강하겠지 그치? 자,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자, 최고 높이일 때 뭘 구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t값이 2일 때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최고 높이가 얼마가 나왔어?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 45가 나왔네. 45 얼마 나왔다고? 45. 여기가 45란 얘기야. 그럼 이만큼은 얼마란 얘기지? 20이란 얘기고 얘는 뭐란 얘기야? 4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20에다가 45를 더해서 65m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이제는 점 하나 가지고 하기가 좀 재미가 없어서 두 개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두 개 가지고. 그래서 자 PT가 있고요. QT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따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속도 VT 구하고요. AT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3 내려오니까 뭐가 되겠니? t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t 이렇게 된다. 자 얘는 이거의 VT하고 AT 구해보면 뭐가 되겠어? 4t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을 A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얘하고 얘하고 뭐 하다는 거야?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럼 같아지면은 뭐 네가 넘어오면 되니까 t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t 값은 뭐가 되는 거야? a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PQ 사이의 거리를 비라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거리는 뭐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는 거네.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B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얘가 P2가 P2 여기다가 2 집어넣어 보면요. P2가 10이고요. Q2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라는 거 B 값은 얼마가 나오냐? 12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 더하기 B는 얼마냐? 1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m라고 하면 이러한 즉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뭐 열차가 점점 속도도 줄면서 이제 뭐 멈추겠지 그치? 그래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VT 구해보면요 이거 할게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60 그 다음에 AT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 지금 다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라는 거는 속도가 뭐일 때야? 0일 때. 그러니까
뭐 정지한다, 방향을 바꾼다, 최고 높이 올라간다 그런 거는 다 뭐야? 속도가 0이 된 상황이 되겠지. 자, 걸린 시간, 즉 얘가 0이 되니까 t는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당연히 위치 가지고 따져야 되겠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6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66에 360에서 20 얼마니? 마이너스 180. 180 빼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18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 이게 60도야. 이게 60도면 당연히 얘는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되겠지. 맞죠? 자, 21m인 곳에서 위치해 있다. 이 공을 자유낙하 시킬 때 t초 후에 공의 중심의 높이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뭐 하는 거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을 때가 충돌하겠지. 이거지 이거.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얘를 중심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렇게 해보면 자 봅시다. 얘가 지금 0.5야. 그치? 얘가 0.5고 선생님이 이게 30도라고 얘기했죠? 30이잖아. 그치?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얘가 0.5 그쵸? 얘가 30도니까 얘는 2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듣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21m에서 1m 전까지 움직였으니까 얼마큼을 움직인 거니? 20m를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니까 일단 선생님이 VT부터 한번 구해볼게. VT 구하면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어? 됐지? 자, 그리고 높이가 얼마일 때야? 높이가 1일 때야, 1. 높이가 얼마일 때라고? 1일 때 1. 맞죠? 1일 때니까 21 마이너스 5t 제곱이 1일 때가 되겠지. 알아듣죠? 그럼 너 왔다 갔다 하면 t 값은 뭐 2가 되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겠네요. 즉 t가 2일 때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어? 2를 대입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풀이 방법이. 자, VT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5가 될 것이고요. AT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얘가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때 점 P의 뭘 구하라고?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얘가 0이 되는 t 값을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t는 3분의 5하고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방향이 바뀌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은 지금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중에 한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선생님 결혼 못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한 20년이면 하겠네. 그쵸?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걔네가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타임머신이 만들어져서 과거로 여행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사기 못 쳐. 야 아빠는 수학 잘해서 사기 못 쳐. 왜? 타임머신 만들어서 여행 가보면 알잖아. 어쨌든 3분의 5가 될 것이고요. 그때 가속도니까 여기다가 3분의 5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집어넣어서 풀면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다라고 했고요. 점 P의 가속도가 0이다라고 했네. 그러면 VT 하면요.
3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될 것이고요. at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니까 가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는 t가 3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그게 얼마가 된다고? 40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40이 되는 뭐 k값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근데 사항적으로 사실은 되게 단순하잖아, 솔직히. 그치?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에서의 좌표가 얘가 이제 P, 얘가 이제 Q다라는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에 선생님이 VT 한번 구해보면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더하기 24t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이거의 VT는 m 이렇게 보면 되겠지.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몇 번 있다고 얘들아? 3번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이렇게 뭐하는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가 되겠지.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m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교점이 3개 있을 수밖에 없겠지. 네. 그럼 당연히 이거에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치. 극대. 아, 극대 극소. 그렇죠? 극소. 그 사이를 m이 뭐 하면 되는 거야? 지나가면 교점이 3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Q가 있네요. T분 후에 좌표가 각각 이렇다라고 했네요. 이렇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에 뭐 VT 만들 수가 있겠죠. 내려오면은 6t 제곱 마이너스 18t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VT는 2t 더하기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선분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 얘들아, 중점이라는 거는 뭐야? P의 위치와 Q의 위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중점을 나눈 게 M이라고 했고요. 그럼 M이라는 거는 뭐냐면, M은 이게 위치 아니야? 아니, 이게 위치 아니야? 이게 위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뭘로 나누면 됩니까? 2로 나눈 게 중점의 위치가 되겠지. 그때 순간에 따라서. 알아들어? 예. 그러면 얘는 2t 세제곱이니까 t 세제곱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9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점의 위치야. 알겠지? 자, 두 점 PQ가 원점을 출발한 후 4분 동안 세 점 이것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 횟수를 각각 A, B, C라고 하자라고 했어. 4분 동안 방향을 바꿨다. 방향 바꿨다라는 건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지? 0이 됐다. 네가 뭐가 됐다? 0이겠다. 그러면 이거의 VT를 구해보시면 3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네가 뭐가 된다? 네가 0이 된다. 하나, 둘, 이걸 각각 A, B, C라고 하자. 4니까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출발한 후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4분 동안이니까 얘는 들어가야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t 값이 뭐 얘는 뭐 0하고 얼마니? 0하고 3이니까 얘는 뭐 1개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럼 너는 이제 없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는 뭐 2개가 나오나 보지. 알아듣겠어? 그냥 이런 문제들이야.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되다. 이게 지금 VT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VT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무슨 함수라고 보면 되더라? F 플라임 X 함수라고 보면 되겠지. XT가 FX 함수, VT는 F 플라임 X 함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아듣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니까? 얘가 플라임 함수니까 아 나는 증가라고 쓰고요. 여기는 감소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0에서 시작해서 2초까지는 증가했어. 그러다가 여기에서 방향을 바꿨네요. 그래서 감소했다가 다시 5에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죠?
자, 출발한 후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2초, 5초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발 후 2초에서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자, 출발한 다음에 2초까지는 계속 증가만 한 거야, 얘들아. 이거 증가되고 감소한 거 아니잖아, 그치? 증가만 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계속 이렇게 갔어. 근데 어떻게 원점이 되겠어? 말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 차이는 뭐야? 얘는 출발해가지고 좀 빠르게, 점점 빠르게 증가했다가 점점 천천히 증가하는.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가는데, 여기서 자동차가 가는데 점점 빠르게 약간 갔다가 천천히 가서 요만큼 간 거리, 이 거리를 말하는 거지. 알아듣죠? 3초부터 4초까지의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했고요. 얘들아, 가속도는 무슨 말이 되겠어? 이게 지금 이거를 fx 함수라고 보면, 잘 봐봐. 얘를 fx 함수라고 보면 가속도 함수는 f 플라임 x가 될 것이고, 가속도는 여기에서의 접선에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0이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위치 함수를 fx라고 보고 속도 함수를 f 플라임 x라고 볼 때도 있고, 속도 함수를 fx, 속도하고 가속도의 관계에서는 속도를 fx로 보고 가속도를 f 플라임 x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0번이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그때 위치 x 사이의 관계식이다. 여기 봐봐, 얘들아. 이게 x야, x. x라는 거는 얘는 위치 함수라는 얘기거든. 위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fx 함수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 증가했다가, 얘는 뭐 감소했다가, 얘는 뭐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점 P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증가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증가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16이다 라고 했네. 맞지? 16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A까지 얼마큼 갔어? 3 갔잖아. 자, 3만큼 갔어요. 다시 뭐 했습니까? 3만큼 뺐겠죠? 다시 얼마만큼? 10만큼 갔잖아. 그러니까 다 더하면 16이다 라는 거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점 P의 속도가 점 P의 10초 동안에 움직인 거 같은 거. 무슨 말이냐면 평균은 이렇게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게 평균 속도지, 얘들아. 기울기니까, 그쵸? 이거와 같아지는 경우가 두 번 있다. 즉, 점 P의 속도, 순간 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 여기서 한 번 있을 것이고요. 이 시간에 한 번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 시간에 또 한 번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두 번 있다. 너도 참이 돼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율 한번 해볼 것이고요. 변화율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얘들아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무언가 길이면은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자, 포인터 잡으면 돼.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알겠어? 부피면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미분하는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냐? 변화율 함수야. 그게 바로. 알아듣겠어? 그러니까는 길이를 물어보면 길이 x를 t에 관한 식으로, 넓이를 물어보면 s를 t에 관한 식으로, 부피를 물어보면 부피 v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일단은 그거는 그냥 함수야, 얘들아. 그리고 이거를 미분한 게 바로 뭐냐면은 변화율 함수고, 뭐 2초일 때 얼마 변하냐? 그럼 그 미분한 거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수지가 지상 4m 높이의 가로등에 서게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당연히 그림자가 여기 있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앞에 간다. 즉 수지가 이만큼 갔을 때 그림자는 요만큼 갔다라고 보면 되겠지. 수지의 속도는 요만큼이고 그림자의 속도는 요만큼입니다. 맞나요? 그래요? 이해되죠? 왜냐면 수지는 여기서 이만큼 갈 동안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는 이해되죠? 자, 수지가 출발한 후 t초 동안 걸은 거리를 t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했고요. 수지는 1.5m/s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x는 그림자의 길이가 x니까 x 쓰면 안 되고요. 거리는 자 l이라고 l은 1.5t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당연하죠. 1초에 1.5m씩 갔으니까 1.5t. 수지가 출발한 지 t초 후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했어. x. 이거 x.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 x의 변화율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삼각형 만들어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얘가 4m, 1.6m, 얘가 1.5t, 얘는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뭐 당연히 닮음인 거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얘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뭘로 사용되겠어? 비례식으로 사용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0배 하면 40에다가 얘가 16이 된다. 그치? 8로 나누면은 2대 뭐가 되겠어? 5가 되겠네. 일단 1.6대 4로 가도 되지만 2대 5로 가도 상관이 없겠죠. 알아듣죠? 그러면 2대 5는 x대 요만큼이 가야 되니까 x 더하기 1.5t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죠? 자, 곱해보겠습니다. 5x라는 거는 곱하니까 3x 더하기 3 얼마냐면 3t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2x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얘는 3x가 3t니까 x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t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즉 얘는 1.5t고요. 얘가 뭐가 돼?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얘들아. 어쨌든 x는 뭐가 되는 거야? t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가로등 바로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만큼의 속도잖아. 수지가 1.5t라면 그림자는 2.5가 되겠어? 5t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죠? 실제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봐, 이거. 수지가 걸을 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길이를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하시고 이거를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미분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얼마가 되겠어? 1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뭔가 t가 제곱의 상황이 되면 그것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미분하면은 뭐 1차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값을 다른 값을 구해줄 수도 있겠지. 알아듣겠니? 이거 똑같은 문제 여러분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고요. 자, 여기 보면 얘부터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이만큼씩 길어진대. 정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인데 길어진대. 얼만큼? 몇 초? 2. 그럼 당연히 2t가 되겠지 뭐. 그쵸? 길어진답니다. 이렇게. 얼마큼씩? 2t만큼씩 길어진대. 그래서 요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정사각형 넓이 ST는 당연히 뭐 얘가 10t, 2t 더하기 10, 2t 더하기 10의 제곱이니까 2t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자, ST는 그래서 4t 제곱 더하기 40t입니까? 더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이거 미분하라고. 그러면 8t 더하기 40 이게 바로 뭐라고? 넓이의 변화율 함수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될 때? 400이 될 때
얘가 400이 될 때. 알겠지? 여기서 내가 t값 구하면 되겠지. 얘가 400이라는 거는 얘는 20의 제곱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20의 제곱이니까 네가 그러면 20이 돼야 되니까 t는 뭐가 되면 되겠어? t는 5가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시면 5, 8에 40에다가 40이니까 80m 80 이게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 사실 얘도. 뭐 하면 돼? 그냥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길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자 이거 하나 더 풀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용기의 반지름이 얘가 10이야 얘가 20이야 이거 벌써 여러분 딱 알잖아. 몇 대 몇이야? 2대 1이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난대. 그러면 얘를 내가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 t라고 잡으면 되겠지. 몇 초 2cm면은 2t로 잡으면 되고요. 알아듣죠? 네. 그럼 얘가 t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2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 얘가 10일 때 얘가 20이잖아. 그치? 1대 2니까 얘가 1이면 얘가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VT는 파이 하고요. t 제곱 곱하기 높이 2t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2t 세제곱 파이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v 프라임 t를 구해보면은 6t 제곱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이거는 바로 t 값이 뭐란 얘기야? 5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은 얼마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5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 원뿔 부피 구할 때 3분의 1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미안합니다. 3분의 1 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니? 이렇게 돼야 되겠다. 맞죠? 네. 그래서 T5 집어넣으면 25에다가 2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50 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선생님 3분의 1 안 곱했어요.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변화율 문제는 약간의 어떤 그냥 풀이법만 딱 익히시면 간단하고 속도 가속도도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분 도함수의 활용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